대만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으면서 8월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 로이터가 집계했던 잠정 예상치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수치가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충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월별이긴 하지만 대만 정부가 8월 수출액이 이제 584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천만 달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81조를 집계됐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4% 늘어난 수치고요.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는 로이터 전망치인 22%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달 한국이 어쨌든 584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이 한국을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만이 단일 월 수출을 한국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不敢相信台湾的经济竟然这么好，韩国被台湾超过了，韩国也要完蛋了。我住在台湾，台湾的黄金储量、外汇存底、每人平均存款都比韩国高，这就是现在韩国人的看法。大家好，昨天韩国收到了一个很惊人的消息，台湾的8月的出口因为人工智慧热潮带动半导体出口好转，创下了历史新高。第一次在月出口金额上超过了韩国。韩国的大媒体公司把这个消息当作紧急新闻报道，一些电视台的话还制作了特别节目，深入分析台湾第一次在月出口金额上超过韩国这件事。现在很多韩国人都对韩国第一次在月出口金额上输给台湾的新闻很关心的。相关新闻留言区有几百个、几千条留言。可以常常看到韩国人说韩国的经济比不上东亚那个小岛国吗的批评声音，还有羡慕台湾的内容，或者说其实台湾本来就比韩国富有的留言。在类似台湾 PTT 的韩国游民网站社群也传开了这个消息，很多韩国人从输给台湾了的自嘲反应到我们也要多投资 AI 的反省声音，有各种的不同的反应，很热烈的。他们同时感到羡慕和危机感。 대만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으면서 8월에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한 거고 로이터가 집계했던 잠정 예상치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수치가 갖게 되는 의미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약간 충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월별이긴 하지만 대만 정부가 8월 수출액이 이제 584억 9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9천만 달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 81조를 집계됐다고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34% 늘어난 수치고요. 4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이는 로이터 전망치인 22%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고 같은 달 한국이 어쨌든 584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만이 한국을 근소하게 앞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만이 단일 월 수출을 한국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충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AI 덕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출 배경 급증에는 인공지능 열풍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AMD 등 글로벌 기업이 AI 반도체 주문이 크게 들면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TSMC 중심의 어쨌든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터리, 석유화학 등 전반적으로 수출을 하지만 이번처럼 특정 제목의 대만을 압도적 힘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드물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기록이 단순한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AI 반도체를 누가 장악하느냐, 국가 경쟁을 누가 하느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성이라든가 뭐 SK 하이닉스의 정부가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이 부분을 TSMC가 사실은 뭐 미국 대만 기업의 사기업이라 할 수 있지만 정부가 주도적인 사업, 우리나라가 옛날에 중화학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 5개년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하에 만들었던 기업이라는 점을 유리해 볼 때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를 너무 넉넉고 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이번 정부에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거 뭔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세제 혜택이라든가 많은 부분에 혜택을 줘야지 지금처럼 지난 정부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정리하자면 이번 대만 수출의 신기록은 인공지능 산업이 본격적으로 글로벌을 흔들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부분을 지금이라도 느껴야 됩니다. 이걸 안이하게 판단할 게 아니라 월 한 번 늦었기 때문에 뭐 의미가 없다. AI 부분이라고 의미가 없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정말 AI가 계속 1, 2년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 구도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깨닫고 전초전을 생각하고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달 한국의 수출액을 처음으로 넘어선 거다 보니까 특히나 한국에서도 조금 더 경계심을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现在很多韩国人看到这个消息后，一部分的人说韩国不再是世界上最强的半导体大国，应该把台湾当作学习的对象。另一方面，也有支持的声音，说三星和 SK 海力士可以在3-4年内追上台湾。还有一些了解台湾的韩国人的话说，虽然台湾有惊人的经济成长，国际的知名度比10年前高很多，但是一些台湾人却在批评自己住的国家。在一些留言中，韩国人说他们以为台湾自己的经济不太好，是个很小的岛国。对此，一些韩国人惊讶地强调，台湾现在在黄金储量、外汇存底、每人平均存款等很多经济指标上都领先韩国。有2300万人口的台湾，实际上是比韩国更富有的国家。以下是一些韩国网友的留言：谢谢台湾，真的不敢相信，好羡慕台湾，连这样的小国家出口都输了，真的要决心了。李在明效果现在真正开始了，只专注在房地产和医学系事，自作自受。2300万的台湾超过5200万的韩国，要反省找原因。两党如果真的为了国民，就不要吵架，要合作推动政策，这样下去大家都要死了。哇，被台湾追上了，国家真的要完蛋了。出口机呢也被台湾超过了，3个月就变成这样的。我住在台湾，台湾的黄金储量、外汇存底、每人平均存款都比韩国高。这就是现在韩国人的看法。好，今天的影片就到这里，大家周末愉快。那么我们下次见，拜拜。大家如果想知道真正的韩国的话，或者大家想知道真正的韩国消息的话，请订阅我的频道。哒哒哒哒。